안녕하십니까. 휴먼 영상의학과의 정혜도 원장입니다. 전립선이 커졌다고 해서 꼭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신장기능 또는 성기능 이상, 반복적인 요로감염,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폐 등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대기요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없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검진하면서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고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발생 유무를 확인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우선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프로스카 또는 아보다트와 같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복용을 중지하면 다시 증상이 발생합니다. 우선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과 유로리프트, 저희가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가 크게 있겠습니다. 수술은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전기 칼 또는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좁아진 요도를 오려내어 길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시행되어 왔고 현재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 중 효과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도를 통해 전립선 절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 마취 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수술 후 혈뇨, 통증,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후 대부분의 경우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드물게 요실금 및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로리프트입니다. 요도를 통해 결찰실을 넣고 당겨줌으로써 좁아져 있는 요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긴 한데요. 시술이 간단하고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전립선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변화시키는 시술입니다. 또한 방광이로 솟아오른 모양의 전립선 비대증은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전립선의 크기가 큰 경우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결찰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선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러한 전립선 동맥을 막아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손톱 정도의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도중에 소변줄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적은 시술입니다.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이나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는 수술과 비교하여 증상 개선 효과가 유사합니다.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부담감이 있는 경우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유럽에서 2000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했던 환자는 전립선의 크기가 305cc 정도로 정상의 15배 정도 커져 있던 환자분이었고 혈뇨가 지속됐고 원래는 수술해야 됐지만은 심장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처음 시행되었고요. 시술 후 혈뇨는 바로 좋아졌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환자분을 관찰했을 때 전립선 관련 증상은 정말 좋아졌고요. 또 전립선 크기도 약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후 연구가 지속되었고 유럽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시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1월 달에 신의료 허가를 처음 받았고요. 2019년 5월, 작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시술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별급여 80%를 적용받고 있어서요. 전체 시술비의 5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비급여 시술과는 달리 전립선 동맥 색전술의 치료 효과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타구니 쪽에 있는 대퇴동맥이라는 손가락 굵기만한 동맥이 있습니다. 오른쪽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전립선 동맥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타구니에 손톱만큼 국소 마취를 하고요. 약 한 2mm 정도의 굵기의 쉬스를 넣게 됩니다. 쉬스를 통해 혈관을 찾기 위해서 도관 그리고 미세도관이 들어가고 미세도관을 전립선 동맥에 위치시키고 엠보스피어라는 색전물질을 주입합니다. 색전물질들은 각자 크기에 맞는 혈관에 끼이게 되면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결국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전립선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전립선 요도의 압박이 호전되면서 소변 보시는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시술 후에는 동맥을 지혈하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은 처음 국소 마취할 때 따끔따끔한 통증,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동맥을 지혈할 때 약간 누릅니다. 그때 약간 묵직한 느낌,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시술이 끝나면 당일날 퇴원하셨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외래 진료를 한번 보게 되고요.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3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 MRI를 촬영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또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의 구조적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암 때문에 다른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보통 엠보스피어라는 색전 물질을 사용하는데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통증이 없고 혈관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시행할 때는 모든 동맥을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약 1mm 크기 내외의 전립선 동맥만 선택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색전 물질의 크기는 약 0.3에서 0.5mm 크기이고 약간 말랑말랑해서 30% 정도는 직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맥을 통해서 주입되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만 진행되고 색전 물질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혈관에 끼이게 됩니다. 동맥혈 압력 때문에 뒤로 빠질 수는 없고요. 모세혈관보다 6배에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에서 나온 결과로는 1년에 걸쳐 전립선이 약 30% 정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경험상 3에서 6개월에 걸쳐 평균 약 20에서 30% 정도 작아지고 있어 외국 연구 결과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전립선이 옆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방광위로 튀어나온 경우, 좀 키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3에서 6개월에 걸쳐 전립선의 크기가 약 한 40에서 50% 정도 감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립선이 밖으로 커지는 것보다는 안으로 얼마나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지가 소변 보시는 불편한 증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주로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전립선 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도 압박 부위가 10에서 20% 정도만 줄어들어도 증상은 크게 좋아집니다. 평생 한 번만 시술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약물 또는 수술 중에서 한 번 치료로 평생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치료 효과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러니까 아까 수술에 비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 자체는 유사한 것으로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1000명의 환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치료 효과를 관찰했을 때 1년 이내의 단기 효과는 89%, 5년 이내의 중기 효과는 82%, 10년까지의 장기 효과는 약 78%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결과는 수술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게 못한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술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간접적으로 동맥을 막는 시술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 한 6에서 1년 정도 이후에는 수술과 비교해서 그 증상 개선 효과가 유사합니다. 전립선 동맥을 막게 되면 전립선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전립선에 허혈성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약 한 30에서 40% 환자분들이 시술 후에 빈뇨, 긴급뇨 또는 야간뇨 등의 증상을 겪으시긴 하는데요. 약 한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또 동맥을 천자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천자 부위에 멍 또는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정액은 정낙액 70%, 전립선액 20%, 그리고 정자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낭액은 전립선의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는 기관에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있는데요. 전립선과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전립선 동맥을 막는 시술이지만은 전립선 동맥을 막더라도 전립선 주변에 가느다란 거미줄과 같은 혈관을 통해서 전립선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전립선이 골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액이 전립선의 사정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연관된 것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립선 동맥은 발기부전과 연관이 있는 내음부 동맥과도 또한 서로 다른 동맥입니다. 저희 병원 시술 환자 약 5% 미만에서 전립선 동맥과 내음부 동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내음부 동맥에 손상이 없도록 전립선 동맥만 선택적으로 색전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되시는 분들 중에서 전립선
전립선 크기가 작게는 30g, 크게는 100g 이상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크기가 25g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 또 전립선이 약간 크지만 요도를 압박하는 중심선이 크지 않고 주변선만 커진 환자분들께는 다른 치료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만성 전립선염에 의해서 또는 방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검사에서 전립선 혈관 CT와 전립선 MRI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혈관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해서 전립선 동맥이 없는 경우, 전립선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이 비뇨기과가 아닌지 여쭤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CT, MRI 같이 영상 검사를 보고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벤션은 최소 침습 치료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바늘구멍 정도를 통해 혈관 치료 또는 암 치료를 하는 분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전반적인 치료는 물론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다만 저희는 영상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주고 전립선 암 동반 유무를 파악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약물 치료에 효과가 적거나 없고, 또한 수술에 대한 부담을 갖는 환자분들에게 최소 침습 치료인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시행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분야가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주기적으로 전립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않도록 늦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의와 충분하게 상의하고 이후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면 그동안 불편했던 소변 증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것입니다.